이스라엘, 야 너희들 야 핵맛 좀 볼래? 팔레스타인이 잘 살고 있었는데 그거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뺏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다시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에 삽니다. 안녕하세요. 쿠난쌤TV 쿠난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지구촌 평화의 발전을 위해서 비정부 기구를 만들어 실천해 봅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회사님이 간디가 남아공 가서 개빡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인종차별, 아파르테이드 정책에 대해서 얘기했고 남아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노력 그리고 비정부 기구에 대한 노력을 했으면 이제 우리도 비정부 기구를 만들 수 있다. 가상으로 비정부 기구를 하나 만들어 보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구촌 평화 발전을 위해서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토론했다. 어린이들에게 심한 노동을 시키는 곳이 있다.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요. 여러분들 초콜릿 좋아하시나요? 초콜릿이나 커피, 콩 이런 것들 이제 어린 아이들을 시켜서 10세에서 15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을 시켜가지고 강제로 노동을 시켜서 저렴한 가격에 대량 공급을 해서 그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친구들 나이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커피, 콩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열매를 수확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진흙을 빚어서 벽돌을 만들고 있어요. 두 번째, 세계 여러 곳에서 종교 문제로 갈등이 많은 것 같다. 여러 종교가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는 없을까? 종교 문제 심각하죠. 우리 이따가 잠깐 얘기할 건데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도 어떻게 보면 종교 문제로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빈곤을 극복하려면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 같다. 교육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겠지.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모토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설립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칸 아카데미, 이제 살만 칸이라는 사람이 인도 사람인데 인도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거죠. 유튜브 형태로 처음에 만들었고 그거를 사이트로 구축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지구촌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한 운동가나 평화운동 단체의 활동을 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네 가지 어린이들에 대한 인권, 종교 문제, 빈곤을 극복하는데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구촌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한 운동가나 단체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하고 있고, 다섯 번째, 시리아의 경우 난민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 난민 문제는 주변 국가들에 영향을 주니까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이 시리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시리아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시리아 사태는 지금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터키랑 러시아, 미국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 발단의 계기는 시리아의 부정선거, 독재정치가 자꾸 이걸 하니까 시리가 실행이 되네. 시리아의 부정선거, 독재정치 등이 원인이 돼서 시리아가 내전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내전에 다른 나라들이 개입하면서 심각한 난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30쪽을 보겠습니다. 각 개인은 지구촌 평화를 위해서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비정부 기구를 만들어 보도록 했다. 어떻게? 친구들과 비정부 기구를 조직하기. 일단 컨셉을 잡아야겠죠. 어떤 걸로 할지. 지구촌 평화와 관련해 있는 비정부 기구를 만들어 보자. 비정부 기구 이름 지구별 평화 지킴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구별이니까 이건가요? Earth Peace Guard 이렇게 해서 지구별 평화 지킴이라고 할 수 있고, 약자를 적절히 만들어 보세요. 자, 2단계 어린이 비정부 기구 활동 계획 세우기. 학급 친구들은 활동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건지. 주제는 이제 캠페인을 하겠다. 단체 이름은 GPG고요. GPG. 캠페인을 위한 자료조사, 평화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조사.
일단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겠다. 예를 들어서 시리아 내전의 그 참혹성 이런 것들 조사하면 좋을 것 같죠. 자, 역할. 누구는 이제 자료를 조사하고 사진을 촬영한다. 그리고 수정이는 활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예준이는 컴퓨터용 바탕화면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누리집에 올리겠다. 윤경이는 캠페인 장소 확인하고 상의를 드리겠다. 답사를 하는 거죠, 답사. 그 다음에 정현이는 팻말을 만들겠다. 이제 활동 보겠습니다. 교내 캠페인 활동. 예, 팻말을 만들고, 팻말 들으면서 이렇게 사랑해요, BTS 이런 식으로 네, 팻말을 만들어서 싸우지 맙시다. 평화를 지켜요. 뭐 이렇게 팻말을 만들고 구호를 하면서 서명운동을 벌이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누리집을 조사하고 인터넷에 홍보 자료를 올리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활동 알리기, 학교 누리집에 올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컴퓨터 바탕화면 이미지 만들기, 그리고 다른 비정부 기구에 자료를 제공하기, 평화단체의 사진과 소식 보내기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 비정부 기구 로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 방금 우리 지금 교과서에 나온 거를 지구별 평화 지킴이니까 즈프즈잖아요. 즈프즈. 요거를 뭐 아는 친구도 있을 텐데 미리 캔버스라고 해서 미리 캔버스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미리 캔버스 들어가면 여기에 자, 처음엔 로그인 안 돼 있으니까 로그인하기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튜브 계정 다 있죠. 선생님 지금 코난쌤TV 구독한 그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구글 로그인을 합니다. 구글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 유지하기 누르고 나서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문서 만들기 눌러서 여기에서 이제 로고, 프로필 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평화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양한 것들이 있죠. 평화. 네, 이것 중에 하나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좀 평화스러운 게 뭐가 있을까? 우린 지킴이니까 요거 어떻습니까? 약간 지키는 것 같죠? 그리고 네, 폰트는 폰트 좀 이쁜 거 써줘야 돼. 네.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아니면 아까 영어로 얘기했던 것처럼 EPG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뭐 이렇게 되지만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는 게 중요하니까 진짜 콩글리시로 그냥 JPJ 이렇게 돼요. JPJ 이렇게 네 요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뭐 로고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이거 괜찮은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 맨 뒤로 보내기 하고 약간 이게 위독 같고 이게 아래옥 같은데 네 만들었습니다. 그럼 요거를요 저장을 하고요. 일단 여기다가 비정부 기구 로고 이렇게 저장을 하고 다운로드해서 고해상도 다운로드하고 투명한 배경으로 하면요 요거를 다른 거에다 넣을 수 있어요. 선생님은 투명한 배경에서 여기다가 있다가 넣어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를 불러와 볼게요. 자, 이미지 한번 불러와 볼까요? 여기다가 이미지를 추가해서 이렇게 불러와서 여기다가 넣는 거죠 이제. 자, 기구 이름 지구별 평화 지킴이 이렇게 GPG로 했고요. 로고의 의미 평화를 지키는 힘을 상징한다. 주요 활동 분쟁이 일어난 지역에
대 알리고 각 정부와 유엔에 협조를 요청한다. 분쟁이 일어난 지역에 대해 알리고 각 정부와 유엔에 협조를 요청하겠다. 여기 좀 빠진 게 있는데 유엔의 분쟁 종결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볼게요. 133쪽. 오늘 좀 내용이 많아요. 빨리 해야 돼요. 실천하기. 지구촌 평화와 발전을 이루고자 활동한 예를 살펴보고 어린이 비정부기구 활동 계획을 실천해 봅시다. 어린이 비정부기구 빌라할 이야기. 자, 빌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아크릴 접시를 팔아가지고 기금을 마련해요.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도와줍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그 아래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라는 단체가 편지 쓰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편지 쓰기로 10년 동안 2,000명이 감옥에서 풀려났다. 자, 유니세프 활동 돕기. 이트가 삼코바라는 7살짜리 소녀인데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 유니세프에 그렸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로 만들어서 이제 모금 운동을 했죠. 그게 바로 최초의 유니세프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팔아가지고 그 수익금을 모두 기아아동을 돕는 데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기아는 굶주린 아동들 얘기하는 거예요. 굶주리는 아동들, 굶어 죽기 직전에 굶주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올리버 선물. 국제 비정부 기구인 옥스팜 누리집에서는 옥스팜이라는 그 NGO가 있는데 거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코난쌤 이름으로 기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염소나 양 같은 거를. 자, 은서의 실천. 아름다운 가게. 여러분들 동네에 아름다운 가게 하나씩은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거기 가면요, 아주 이쁜 컵들 그리고 괜찮은 옷들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어요. 한번 시간이 되면 들러보세요. 135쪽입니다. 지구촌 평화를 지키는 아이디어는 무엇이 있을까? 이스라엘의 중부에는 네베살롬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 와하트 알 살람이라고 불리는데 히브리어와 아랍어로 평화의 오아시스라는 뜻이다. 이곳은 1970년 교육자인 브루노 후사르가 설립한 이후 1997년에 첫 가정의 정착을 시작으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이 함께 이해하며 평화롭게 사는 공동체이다. 이 마을의 초등학교에서는 두 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함께 가르치고 사용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앞으로 분쟁의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줄 건데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엄청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의 조상은요 이삭입니다. 이삭의 위는 또 아브라함 아빠죠. 자,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삭 말고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또 후손이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제 팔레스타인. 그런데 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달라요. 아브라함이 아내가 있는데 아내랑 아브라함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일하고 있는 여자 종을 꼬셔서 그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죠. 근데 이 여자 종이 갑자기 이제 자기가 아들을 낳으니까 왜 우리 조선시대에도 막 왕비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은 이제 막 권력 투쟁이 이제 중심이 되잖아요. 서방님의 조강지처는 날쌔. 내세우실게. 그것밖에 없습니까, 형님?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 여자 종이 이 아내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삭을 태어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 종과 이스마엘은 떠나게 되죠. 가게 되고요. 자, 성경을 따르면 그래서 이삭이 유대인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삭이 낳은 야곱, 요셉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어요. 물론 요셉 말고도 또 12명 더 낳았는데 일단은 요셉을 낳았고 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에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손을 많이 불려요. 그래서 이집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유대인들을 이끌고 다시 본래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홍해의 기적도 일어나게 되고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도착을 해서 나라를 세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요. 북이스라엘은 그 위에 있는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리아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아랍 쪽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잃게 돼요. 나라를 잃게 되는데 자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런 책을 씁니다. 그 유대인들은 모여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핍박을 안 당하려면, 구박을 안 당하려면 모여서 살아야 된다. 우리 집주인이 방 빼라고 하지 않고 우리 집을 가져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글이 있는데 그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헤르츠라는 사람인데 이제 그걸 헤르츠의 시온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온주의를 앞세워서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세우려고 계획을 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일부 지역은 영국 사람들이 먹고 있었어요. 이 영국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쪽 지역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하고요. 이사를 오게 되죠. 그리고 영국에서 이럽니다. 야, 끝나면 여기 땅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한테. 그래? 유대인들이 그러면 너희들 전쟁 이길 수 있게 우리가 돈을 최대한 지원해줄게. 왜냐면 유대인들 돈이 많았기 때문에 지원해줄게 하고 지원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영국에서는 여기 이제 오스만 트루크 제국이 있었는데 오스만 트루크 제국한테도 마찬가지로 너희들 각자 나라들을 독립시켜 줄 수 있게 영국이 지원해줄게. 이렇게 이중계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중계약을 한 바람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1948년에 이 지역에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선포를 하죠. 선포를 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중동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이제 아랍 나라들이 갑자기 뭔 소리야 하면서 쳐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제1차 중동 전쟁이 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겨버립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기면서 팔레스타인이 60%를 점령을 합니다. 2차 중동 전쟁은 1956년에 일어났는데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합작을 해서 세 나라가 이집트를 선방을 빵 때려요. 자, 왜 쳐들어갔냐면 이때 영국이 여기가 배가 흐를 수 있게 이제 운하를 팠는데 뱃길이 있어요. 여기 사이에. 그래서 지중해 배가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지나다니면 인도로 가기 편하겠죠. 그래서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이걸 수에즈 운하라고 하는데 이 수에즈 운하가 그 전까지 계속 영국 거였어요.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 거였는데 갑자기 이집트란 나라가 이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우리 땅에 있는 거니까 우리 거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전에 이스라엘도 사이가 이집트랑 안 좋죠. 프랑스 세 나라가 합쳐가지고 이집트를 공격을 하는 거죠. 소련이 등장하는 거죠. 야, 너희들 빨리 이집트 안 물러나? 원래 있던 땅 안 돌려줘? 빼든 거 다시 내놔. 안 내놓으면 핵 쏜다? 이렇게 핵으로 위협을 하고 당시에 1950년 되면은 유엔이 있었을 때예요. 유엔도 이스라엘에다가 야 너희들 그러지 말고 너 왜 그렇게 하냐 하지 마라. 이렇게 굉장히 압박을 놓습니다. 물론 미국과 소련이 말이죠. 그래서 미소 양나라가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에 압박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집트의 땅을 이스라엘에 돌려주면서 이 전쟁이 끝나게 되죠. 그때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뭐야? 미국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핵 없는 서러움을 누가 알겠니? 하면서 핵 개발을 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과 함께 핵 개발을 하고요. 2차 중동 전쟁 때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이 겁나 까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이 겁나 까이게 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핵을 개발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차 중동 전쟁은 언제 일어났냐면 1967년에 일어났는데,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폭격을 해버려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대부분의 공군 이 병력이 무력화됩니다. 다 박살나는 거죠. 이집트가 이렇게 쉽게 털리면 안 되죠. 이집트가 복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이 반도를 내놔라. 시나이 반도가 어딨냐면, 시나이 반도가 지금 여기에요. 여기가 시나이 반도예요. 시나이 반도 내놔 했는데 안 줘요, 이스라엘이. 그러자 소련이 이집트를 지원을 해서 전쟁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랍연합군을 만들어서 1973년에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는요, 이스라엘이 질 뻔해요. 질 뻔하는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줍니다. 이후에 이제 시나이 반도는 이제 원래 이집트 거였으니까 이집트 줘라 하고서 이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반환을 하게 되고요. 이때 1973년에는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과 서구 그리고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돼서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 나오는 석유를 서부 열강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걸 금지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석유 파동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4번의 중동 전쟁으로 이스라엘 땅은 더 넓어졌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가자 지역과 서한 지구 두 곳으로 양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에서 무력 투쟁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그 정부를 또 이스라엘은 싫어하니까 이스라엘은 그 정부를 몰아내겠다고 폭력을 또 폭격을 하게 되고요. 도로에 떨어져 폭발합니다. 민간인 차량들이 간발의 차이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불타는 거리, 폐허가 돼버린 집. 나귀가 끄는 수레를 타고 피란길에 올라보지만 가자지구를 벗어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당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이 가자지구에 다 몰아놓고 무차별 폭격을 가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럼 팔레스타인은 가만히 있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팔레스타인 무장. 또 그러니까 폭격을 또 당하니까 또 반대로 또 대갚아주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분쟁이 끊이지가 않는 거죠. 자, 좌우지간.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은요, 1948년에 유대인들이 영국의 약속을 믿고 가서 나라를 세웠고요. 나라를 세우는 동시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을 4차까지 했습니다. 4차까지 했고요. 그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의 영토 대부분을 이스라엘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특정 지역에만 거주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가자지구와 서한지구 이렇게 두 군데에서만 거주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안쪽에 네베살롬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작은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마을 초등학교에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함께 이해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인이 75%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랍, 팔레스타인.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다른 팔레스타인들이 거주는 하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 썰을 좀 풀어봤는데, 자, 그 아래의 내용도 보겠습니다. 비둘기랑 네베살롬이랑 교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규민이 학급 친구들은 비정부기구 활동 내용을 모아 지구촌 평화 전시회를 열었다. 우리 아까 만든 로고 같은 거, 그리고 그런 것도 이용해서 전시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구촌 갈등 해결을 위해 관심을 두고 참여할 것을 다짐해보자. 여기 보면은 난민 보호를 위한 서명운동, 지구촌 평화 만들기, 어린이 인권 보호 캠페인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 추가하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어떤 합의를 통해서 서로 두 나라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같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다리 타기를 해서 골라보세요. 자, 한번 사다리 타볼게요. 뜨지 같은 개인들이 모여 지구촌의 여러 문제 해결과 조직 뭘까요? 이렇게 가볼까요? 개인들이 모이는 거야, 개인들이 모이는 거면
네, 정부기구는 아니겠죠. 비정부기구가 되겠네. 비정부기구. 자, 일단 두 번째 색깔 다르게 해서 빨간색으로 지구촌 내 평화유지 전쟁방지 국제협력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 국제연합 UN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나 민족 등이 단체들이 충돌을 일으켜 긴장 관계에 있는 상황 뭐라고 하죠 이걸? 갈등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구촌 갈등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영토와 그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각각의 독립적인 주권을 가진 사회 집단 뭡니까? 국가죠. 국가. 마지막 주권을 가진 국가들 중 2개 이상의 국가들이 서로 합의해 만든 기구 국제기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교과서 129쪽부터 137쪽까지 많은 내용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 비정부 기구 만들어 봤었죠? 어떤 내용을 할지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로고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실천하기 예시 자료를 받고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 네,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주제 마무리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